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1.5% 올랐고요. 나스닥은 0.01%였습니다. 막판에 1시간 남겨놓고 다우는 0.75% 상승해서 0. 절반 정도가 더 오른 거고요. 나스닥은 거의 1%대 하락에는 낙폭을 다 줄이고 끝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중요했던 것은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가 되게 중요했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둔화되느냐 아니면 강화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요. 둔화는 되지 않았고 전월 대비가 거의 같은 예상치 부합이 됐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상승의 반응을 보였던 거죠.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그래도 예상치 부합이 됐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45%. 9월달입니다. 9월달.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점점 쉽지 않은 상태죠. 동결이 47%니까요. 아마도 9월까지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약 4개월 정도가 6, 7, 8, 9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델 컴퓨터는 17% 하락을 했네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어제부터 시작된 국제 컴퓨터 쇼 대만에서 열리죠. 컴퓨텍스 2024 그렇죠? 요게 있습니다. 컴퓨텍스 2024가 있는데요. 어저께 젠슨랑 엔비디아 회장이 나와서 언급한 게 HBM3 12단짜리 블랙웰 울트라를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만이 이미 AI 중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HBM3 12단짜리를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양산이 된 거예요. 블랙웰 울트라가.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HBM3 12단을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TSMC가 지금 날아갈 상황이 된 거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도태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가 3위, 1위에서 3위로 가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젠슨왕이 왜 이거를 발표했을까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그 엔비디아와 함께 그 보안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HBM3 12단짜리 블랙 울트라를 깜짝 공개해버리면 그러면서 TSMC가 대만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자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떨지 한번 정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젠슨왕이 뭐 엄청난 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1등을 끌어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타도 해가지고 뭐 애플 뭐 다 붙었잖아요 지금. 싸움이 이제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우는 음봉이 8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은 6거래일이었고요. 그런데 어저께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죠. 추세를 복귀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3번에 떨어지기 뭐한 부분이라서 올라온 거고요. 이 주봉 상황으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쌍봉을 만들고 움직이는 과정. 그래서 올라오는 기준선 값에 지지력을 좀 보였던 다우 정도의 모습이고 오늘 이후에 흐름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장중화 때 제법 빠졌었어요. 장중화 때 얼마나 빠졌었냐면 1.7%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다 줄여서 약법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에 뒷심이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는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밤에 얼마나 더 갈지. 근데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해외 지수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엔비디아가 이게 돌파가 어려워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옆으로 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승 각도가 만만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 있다면은 이게 옆으로 기면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뚫지 못하면 뭐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재료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뚫을 거다라고 말은 못해요. 기술적이라는 것은 항상 의외의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일목균형표상으로 후행스팬 연장선은 뚫은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최대 시세가 나왔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만약에 못 뚫어버리면 지금 뭐 젠스랑이 뭐 블랙에 울트라 별 얘기를 다 해도 못 갑니다.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뚫고 가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참 내려왔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하거나 진짜 뚫어버리거나 뚫을 확률은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여기에서는 1383원에 끝났습니다. 환율은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84원에 끝나는데 여기에서 1383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출은 좀 증가했어요. 수출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2가 20조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신용융자 거래가 8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는데요. 19조 7,600억 정도 됩니다. 19조 7,600억. 근데 작년에 가장 많은 때가 9월 27일이거든요. 그때가 19조 7천억입니다. 그때보다 567억이 늘었습니다. 아니 100억이 더 늘었습니다. 100억이. 근데 늘은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AI 반도체 랠리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에 들이민 자금인데요. 삼성전자면 6,800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때까지 B2는 주가가 오를 때 늡니다. 주가가 오를 때 B2가 오르지 주가가 밀릴 때 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밀렸는데 B2가 늘었다는 거죠.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저감에서 늘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손절 물량도 무지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나올지. 다우가 1.5%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지, 야간 선물이 1.3포인트가 빠졌는데 그거 영향을 받을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3 12단자에 대한 부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합니다. 연일 매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날 외국인이 거의 한 2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거의 7천억 팔았거든요. 오늘 또 월요일도 위클리 만기예요. 그래서 또 변동성을 뭐 요하는 장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관이 또 그런 걸 상당히 좀 많이 노리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밀어서 매도해서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뭐 상승해서 매수를 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요즘 매매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